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눔에 유익한 음식이 있는데요. 둘 다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은 누구나 먹어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토마토, 콩, 예, 허브차, 올리브유, 닭고기, 양파, 홍삼, 간마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남성들이 이렇게 약간 짜증 부리고 이렇게 좀 뭐랄까 신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좀 빠지고 이런 분들한테 제일 좋고 가격이 싸면서 좋은 게요.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초록색 견과류 그리고 색깔푸드 이제 음식들을 제철에 있는 것들을 그냥 야채나 이렇게 썰어가지고 견과류 있잖아요. 우리가 마카데미넛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씨앗들 그걸 이렇게 살짝 고명처럼 뿌려가지고 올리브유를 딱 껴줘서 매일 아침 한 번 큰 접시 말고요 소접시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면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 비결에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푸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토마토를 항상 제철에 요즘에는 사계절 토마토가 나오잖아요. 토마토를 꼭 곁들여서 먹는 게 좋고요. 허브차는 옛날부터 유래가 있어요. 유럽 애들, 외국에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동네들을 다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허브차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 그러니까 허브차에는 항암 효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로마 공부하다가 알았지만 질병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차를 그냥 즐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옛날 기억을 찾으면요, 되게 여가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여유를 갖고 있더라고요. 막 쫓기는 생활이 아니라 이 가족 관계 그리고 또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약간 이웃들과 같이 다가나 차를 마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대화하고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조금 여유로운 생활 그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철 과일과 야채는 꾸준히 섭취하면 일반 모든 분들한테도 건강하지만 어디에 건강하냐고요? 여성 모두, 남성 모두에게 다 건강한 식품이다. 우리나라 홍삼은 빠지지가 않죠. 그쵸? 자, 여성 난임과 불임의 구분을 보면 이제부터 이제 한의학적으로 된 그 구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뜯어본 거예요. 자, 간 기울형 이름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오행 도표에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간담이라고 있었잖아요. 간다면 그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봄의 기운을 뜻해서 봄 기운에 간담이 좀 안 좋아지니까 나른나른한 그때 사실 사계절 중에 제일 몸이 나른해져요. 그때 간담이 약해지는 계절이래요. 그래서 초록색 나물 다 캐가지고 그때 3, 4월에 나오는 봄나물을 많이 먹었을 때 봄의 기운, 간담의 기운을 올려준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목이 안 좋아져서 흉쇄유돌근 이쪽으로 양옆으로 간담경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옆으로 돌렸을 때 뻐근하니 아프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트레칭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담경 특히 이 고관절 한도 있는 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기억나세요? 네. 네. 자연스럽게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 기울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 한의학적인 내용을 뒷받침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정체된다. 그걸 우리가 울체라고 하거든요. 정체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독의 가장 기본이 몸에 있는 해독 작용을 열어주는데 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담 기운이 안 좋았을 때는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 기가 정체돼서 생기는 간 기울형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증상이요.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 가슴이 좀 빵빵하니 아프고 붓고 또 한숨이 자꾸 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간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고 또 축척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나는 걸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 우울하기도 해요. 뭔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자, 개선 방법은요. 간이 안 좋을 때는 초록색을 우리가 연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행을 하는 거예요. 초록색, 그 내가 필요한 에너지 컬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호흡을,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걸 취미 활동으로 하면 제일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간에 좋은 야채, 초록색, 사철 계절이 봄에 나물만 먹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내가 간 기울형이다. 약간 그런 경우에는 초록색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소접시에 그 초록색 음식을 건건하게 해서 충분히 섭취를 해준다. 두 끼를 그렇게 섭취해 주고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요 가슴 답답증을 좀 갖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복부에다가 올려놔도 되고요. 수정을 가슴 가운데 전중이라고 하죠. 약간 따뜻하게 해서 저녁에 누워있을 때 좀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 찜질을 해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습담형은 비만인 여성에게 제일 많이 걸려요. 우리가 담음이라고 해서요. 자궁에 정체되는 거예요. 아까는 간 기울형 뭐가 정체된 거라고 했죠? 간에 기가 정체됐다. 이 습담형은 담음이라고 해서 이 자궁 안에서 담음이 정체됐다. 약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습담형이 아까 얘기했던 거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뭐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다. 30-40%가 비만. 그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5%의 다이어트, 음식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50%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습담형의 특징이 아까 말했던 다낭성 난포 증후군의 지방형들이 어떻게 됐다? 여기가 치골이 있는데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낭성 난포군이 걸릴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연관성이 있죠? 다낭성 난포 증후군과 습담형 그럼 다낭성 난포염 이거하고 연관성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 습담이라는 건 여기가 바깥으로 서해부 라인으로 밑으로 잘 소통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럽다, 물렁거린다, 속이 메스껍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없거나 몸이 무거워서 처지고 또 자꾸 눕고 싶어요. 일어나서 걷고 싶고 이런 감정이 없고 누워있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자, 만성적인 무슨 소화가 불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습담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 조금 식사하시고 좀 졸리시죠? 자,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습담형은 자궁에 뭐가 정체됐다? 네. 자, 다낭성 난포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슨 형? 습담형. 네. 대부분 속이 울렁거리고 눕고 싶고 그리고 어디가 특히 만성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나? 소화불량이 생긴다. 아주 졸리신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식사하셔. 두 분 소화불량. 자, 개선 방법은 어떻게 보면 몸에 있는 탁기, 불필요한 이 노폐물들 그리고 또 지방,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습담, 지방 연관성이 100%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을 없애고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담습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다낭성 난포군은 비만 때문에 걸리고 비만이 걸린 사람들이 난임의 원인이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임신을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아예. 아까 말했던 다낭성 난포군은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밀어내서 여러 개가 난포가 생기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임신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어혈형. 어혈형은 말 그대로 어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부황 뜨고 이렇게 빨갛게 도장 찍은 것처럼 어혈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여러 번 뜨고 되게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어혈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좋은 사람들이 어혈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궁의 어혈로 인한 착상의 장애가 생겨서 불임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탁기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혈액에 탁기가 자꾸 모여서. 우리 인체 중에서요, 혈액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자궁입니다. 되게 많이 증가돼 있고 혈액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곳이 자궁이기 때문에
어혈도 그곳에 많이 정체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배란이나 착상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난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주 생리통이 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이다? 어떤 형이다? 식단이요. 어혈형이요. 네. 네, 잠깐 주무시다 다시 들어오셨나요? 네. 금방 여기 없으니까 위에 없으니까 이 모르겠죠? 자, 어혈형이에요. 어혈형이 우리가 문제가 돼서 몸에 이 생리통이 극심하게 오는 사람들은 주태로 어혈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천연식품이나 우리가 좋은 음식들, 견과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수정 테라피로 매일 복부에 뜸을 떠주면요, 이 어혈형들은 안으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게 밑으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요. 뜸 뜨는 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안 좋으면 한약방에 가서 한약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약도 이제 농약이니 아니면 중국산이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몸에 있는 그 대사를 자연 치유 효과를 끌어올려서 한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뭐다? 매일 복부에 따뜻한 온열 수정 뜸을 해주면요, 몸의 기혈이 이 배꼽 사이 있죠, 관원 있는데 신골이 있는 요 사이에다가 올려놓으시면요, 순환이 되면서 밑으로 나갈 건 빠지게 되고 위로 소통이 안 되는 건 기혈을 올려주는 현상을 함으로써 되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임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수정 관리를 무조건 전신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간 기울형이다. 그러면 오행도표에서 담경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쵸? 그리고 간경은 안쪽 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신허형은 말 그대로 신장이 허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불임에서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얘가 1차고요. 그 다음에 간 기울형 쪽, 그쪽이 2차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신장이 약한 거야. 그래서 차가워요.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탄탄하게 탄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컹해요. 대부분. 그래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자, 증상은요, 생리불순, 성욕이 저하되고, 네, 대부분 이제 몸이 물렁물렁하신 분들이 남편이 저녁에 오는 게 싫어요, 이래요. 몸이 탄탄한 사람일수록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허리나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위장하고 비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신어형의 경우도 있거든요. 무릎은 사실은요 거의 위비고요. 허리는 신장하고 방광을 뜻해요. 왜냐? 토의 기운이 너무 차서 위로 이게 신장과 방광을 눌러버리면 두 가지 연관성이 약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신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요실금이 와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배란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기울림이 있잖아요. 이명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도 같이 동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자골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음식들을 먹어주면 되게 좋고요. 하체 강화 운동. 이게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죠? 스쿼트 운동. 근데 스쿼트 운동이 이 골반이 후방 경사인 경우는 뒤로 엉덩이가 빠지면서 이 스쿼트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그거 괜히 하다가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꼬리뼈를 양쪽으로 골반을 일자로 세운 다음에 뒤로 엉덩이로 문을 연다는 생각으로 약간 자세를 앞으로 기울여주고 뒤로 문을 연다. 문고리로 엉덩이 위에 상단이 있는 우리가 대퇴부가 엉덩이 있는 부분하고 대퇴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뒤로 약간씩 기울여서 엉덩이로 문을 연다는 기분으로 그 자세를 먼저 해주고 좋아지면 조금 더 난이를 조금 더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정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문고리를 잡고 하라고 해요.
문고리를 잡고 뒤로 엉덩이를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골 운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골 운동이 잘 되려면 하체 강화 운동은 가장 중요한 햄스트링 근육이에요. 이 허벅지 근육들이 사실은 심장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종아리 근육하고 햄스트링 근육이.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햄스트링 근육을 만져보면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탄탄하게 근육도 약간 튀어나온 듯하게 입체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운동을 꼭 하시면 좋아요. 심장과 심장은 이꼬르 관계가 있어서요. 스쿼트 운동은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심장 기능 안 좋고 심장도 같이 안 좋거든요. 둘 다 안 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계단 오르기, 자골 운동, 스쿼트 이 운동을 하루에 10분씩 2번씩만 해도요. 먹는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의학적으로 나온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좀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우울증 치료의 가장 핵심은요. 운동이었어요. 약보다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운동. 근데 처음에는 걷는 거, 조금 빠르게 걷는 거, 그게 잘 되면 뛰는 거 이상 좋대요. 10분, 20분을 뛰면요. 심박수가 완전 회전을 하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바퀴 확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뛸 수 있으면 뛰어라. 그러면 우울증은 해소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넘어가고 궁한형. 한기가 있다. 차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어형하고 약간 비슷하죠. 신어형도 약간 뭐라 그랬죠? 임신 난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신어형이었는데 걔도 몸이 좀 차갑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궁한형도 마찬가지로 자궁이 너무 차서 배란이나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착상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궁한형의 특징은 시리를 엄청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여름에도 너무 추워 이런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암 걸릴 확률도 높아요. 자궁암. 왜냐? 암이 걸리는 건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덩어리져서 정착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는. 근데 따뜻한 곳에서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서 정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사람. 나는 겨울만 되면 막 오한이 서려가지고 바깥에 찬바람 쐬는 게 너무 싫어요. 여름에도 자기는 긴 팔 입는 게 좋고 여름에도 차가운 걸로 하면 막 소름이 돋아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도 쉽게 하는 뜸, 수정으로 매일 뜸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냉하시고 조금 더 이게 한기가 너무 많은 분들은 좀 수정 침대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왜냐 옛날부터 1도를 올리면 면역성이 10배 올라간다 그랬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은요. 반신욕을 할 때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게 좋다. 테라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수정 침대는 조금 더 장시간이죠. 집에서 한다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충분히 좀 너무 온도가 높지 않게 그냥 찜질로 막 할 거다 그러면 조금 온도를 높여서 땀을 빼지만 규칙적으로 약간 그럴 때는 온도가 좀 약간 낮은 상태에서 1~2시간 거기서 낮잠을 주무신다든지 그게 되게 좋고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수정 침대에서 주무시면 몸의 탁기는 계속적으로 배출을 할 수 있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큰 효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혈 허약형. 이제 마지막이죠. 기혈 허약형은요. 이게 뭐냐. 그냥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누적되면서 원래 체질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무리가 간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혈 허약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의 자궁의 생식기도 온도가 습도가 적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남성의 성기능이 약해지는 경우도 이렇게 정자양이 많지 않은 경우도 요즘에 정자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연예인들 그 자기네들끼리 남성들끼리 이제 가가지고 정자수 막 검사했더니 어떤 사람 정자수가 엄청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정자수가 적다 보니까 쭈그러져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요즘에 많이들 이제 그 검사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산이에요. 이게 나님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한의학 쪽으로 접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객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원장님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난임을 해도 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가능해요. 지금 현재 난임하고 불임을 인공수정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검사를 하는 거는 의학 쪽에서 하는데요. 의학센터 안에 프로그램에 난임 해결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직 정체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 우선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인공수정이면 인공수정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오세요고요. 의학적으로 전혀 안 돼. 그럼 포기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난임은 난임인데 문제를 모르겠어요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병원에서 모르겠다는데? 다 검사해도 안 나와. 그 도대체 뭐야? 있다 그랬잖아요. 몇 프로? 원인 불명. 3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왜 미칠 것 같아요? 아예 원인이 나오면 좋겠어. 근데 원인도 없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인터넷을 치겠죠. 난임 해가지고 원인 불명인 경우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럼 난임만 치면 인터넷에 쫙 뜨는데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한의원. 한의원이 쫙 떠요. 난임 해결 방법. 왜? 양방에서 해결 방법이 의학적으로 인공수정하는 거나 배란장애가 있어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어서 이런 원인 제거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 원인 불명인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인이 이어도 예를 들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거기서 만약에 인공수정할 때 몸을 좀 좋게 보완을 해가지고 오세요 하고 얘기한다든지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인터넷에 치면 한의원 내용에 난임 개선 방법, 한약침 뭐 어쩌고저쩌고 막 테라피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몇 군데의 테라피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가죠.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0에서 기본 5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해서 한약이나 침술이나 여러 가지 테라피, 온열 테라피를 거기다 넣더라고요. 그거를 넣어서 제품화해서 그거를 이제 하시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본 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좋은 정자에 좋은 난자가 되게 좋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혼자 문제가 있던, 남성이 혼자가 문제 있던 이 모든 프로그램은요, 처음에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문제자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더 좋은 인자를 받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보면 우리가 왜 할 수 있느냐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한의원에 가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그걸 참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절대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둘 중에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꼬치꼬치 묻는다면 100% 성공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도 대안이 있는 게, 지금 이 분류의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의학 공부인 오행의 기초 공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기본 공부의 토대로 난임의 분리를 했고, 그 난임의 분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산행을 해야 될 사람, 찜질을 해야 될 사람, 뭘 해야 될 사람이 나눠졌죠. 그쵸? 먹는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럼 테라피라는 거는 한약을 먹는 것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요,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면역성의 증폭을 가장 인체에 안전하게 해독하고 몸을 조율해주는 방법이 뭐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테라피의 방법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수정으로 하는 테라피도 마찬가지지만 인체적으로 수기로 하는 테라피든 아로마를 이용해서 하는 테라피든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해독에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최대한을 올려주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디테일하게 그분이 갖고 있는 난임의 원인이 다낭성 난포증후군에 내가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선 비만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비만 관리를 하시되, 간담의 해독과 지금 신허용이기 때문에 신장의 열을 올려주고 간담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죠? 간담에 좋은 초록색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난임에 좋은 음식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뭐였죠? 토마토, 홍사, 양파, 올리브, 허브차,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을 충분히 매일 섭취를 꾸준하게, 왜냐, 캡슐화되어 있는 이런 식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식품을 제대로 선역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해준다? 자꾸 좋은 영양을 아끼는 방법, 좋은 음식을 먹고 자꾸 스스로 인지하고 건강을 도움되는 걸 하게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효과는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 방법이다. 한약을 먹거나 침수를 놓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수정 테라피로 전신에 기혈이 막혀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그 체질마다 따른 집중적인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임팩트한 건 뭐냐면, 심리적인 작용에 불안한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심리적인 상담을 약간 안정화되게 만들어 주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부라는 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시댁과 어떤 중간 매개체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또 남편이 만약에 난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남편이 난임일 때 여성과 이런 관계,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제일 두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될까요? 해소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이 상식들은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두 부부가 서로 교류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좋은 음식도 좋은 운동법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의 난임이었을 때, 여성의 난임이었을 때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남편한테 솔직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난임이었을 때 남편이 이런 게 좀 이래서 우리 부인한테도 되게 이런 문제, 내가 이런 감정이 있고 근데 그걸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런 걸 어떻게 조화롭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난임 관리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단지 둘 간에 있는 어떤 감정을 서로 교류하지 못할 때 좀 차분하니 그걸 냉정하게 듣고 그분한테 걸릴 건 좀 걸러서 정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도 심리적인 영향에 분명히 난임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동반해서 해주면 좋다. 가령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난임이 있는 여성이에요. 남성 같은 경우 이제 난임이 그거에 되게 위축되어 있어요. 여성분이. 그 시댁하고 관계가 조금 그닥 좋지 않을 때,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이 자기 자체가 미안한 것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을 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테라피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임신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난임의 건강상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없는 경우에 나온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요. 원인이 없어요. 근데 건강상 보니까 어디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 동안에 나쁜 에너지 쏟음을 어떻게 해줘요? 남편이 차단해 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리사 선생님이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 방편이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유산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대충 위에 있는 우리 난임에 대한 정리가 됐죠? 자, 계류유산. 잠깐만, 포인트.
그러면 우리는 그럼 할 수 있냐? 있어요. 고객이 왔을 때 한의사처럼 얘기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설명해 놓고 음식을 어떤 게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지금 상태다.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 오장육부에 어느 기운이 문제가 생겨서 난임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 관리를 최소한 3개월 이상,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6개월 이상.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여성은 6개월 정도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시간이 줄어들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주일에 2번씩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아로마를 접목해서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누구도 한다고요? 남편도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러니까 둘 다 최고로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단 한의원에서 하는 형태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침술이나 그리고 한약이나 그리고 찜질하는 방법 우리는 수정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계속 한 다음에 좋으면 매일같이 뜸을 뜨라고 제품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계류 유산과 습관성 유산의 개선 방법은 임신 8주, 10주 유산이 되는 경우는 계류 유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유산이 된다고요? 8주에서 10주. 그러니까 만일 자연 유산이 2회 정도 된다면 그걸 우리가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습관성 유산은 요즘에 생각보다 유산 한 번에 2번까지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완전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객들을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고객은 아픈 분이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마음 상처가 그걸로 되게 이렇게 읍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써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안정을 취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렇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임신 전에요. 꼭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거? 자궁 경부 무기력증이나 유산, 자궁의 임신, 자궁 근종, 당뇨, 고혈압. 이게 있는데 임신이 됐을 때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다시 또 유산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전에 꼭 이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초기 3개월에는 항상 안정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입덧이 심할 때는 간담이 이렇게 허약해진대요. 임신 2, 3개월 동안. 그래서 입덧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신맛을 먹으면 이 입덧하는 게 좀 줄어들고 간담도 보강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일 땐 정신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임신 중에 갑자기 하혈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박 유산이라고 해요. 근데 하혈한다고 무조건 유산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하혈이 정지되게 할 수 있는 그 액체 같은 게 있대요. 특수한 저도 이제 옛날에 들었는데 그걸 주사를 맞으면 조금 하혈했다가도 다시 안정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누워 계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좀 자궁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요. 약간 출혈이 있다고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니까 얼른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자, 그리고 끝났네요. 자,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해서 한번 쭉 빨리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한 번 더? 네.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암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고 원장님들이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암기하게. 자, 자궁은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시상면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방광과 직장. 네. 어떤 모양을 갖고 있죠? 서양배. 네. 크기는 8cm. 계란. 네. 길이는 8cm. 두께는 2.5cm.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궁의 인대가 3가지가 있죠. 3가지는 자궁관, 자궁원, 난소. 3개의 인대들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끈이 늘씬해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궁이 어떻게 돼요? 약간 후방으로 빠질 수 있어요. 네, 후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방으로 빠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요실금이 생기는 사람들이 인대들이 다 안 좋아요. 이쪽에. 자, 넘어가고. 자, 추가위 자세죠. 척추를 옆으로 하는 자세를 우리가 추가위 자세라고 하는데 임신 중에는 아이가 척추를 눌러도 압박이 되고 방광도 압박이 되고 심장도 위도 압박이 돼서 가슴도 답답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추가위 자세를 했을 때 좋은 장점은 우선은 산모의 어디가 편안해진다? 심장. 네. 그리고 어디를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 네. 정신의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어디에 압력을 저하되게 된다? 방광. 네. 그리고 누운 자세 어디 뭐에 좋다? 누운 고혈압. 자세가 고혈압에 좋다. 자, 고혈압 환자들은 바른 자세보다는 약간 옆으로 누워서 있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부종 해소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여성의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얘기해 볼까요? 난임이다. 이러면 어떻게 난임이 되는 거예요? 진단을 만약에 받는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네. 임신되지 않으면 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죠. 두 부부가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불임. 네. 근데 불임도 해결할 수 있는 불임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이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불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해소를 하고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기 못 갖는 거죠. 그냥 입양해야지. 입양하셔야죠. 외국에는 일부러 아기를 낳아도 입양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지원하는 지원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입양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케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